자, 오늘은 1-2단원에 수록되어 있는 현대소설 노새 두 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사실 이 작품은 그래갈래가 현대소설로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학생들 입장에서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물론 길이가 길다라고 해서 반대로 짧다라고 해서 읽을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의 길이가 매우 길기 때문에 영상에서 이것을 전부 다 한 줄 한 줄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읽기를 통해서 수업을 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반드시 학생 여러분들께서 미리 지문 내용을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교과서가 없으면 이 내용을 천천히 지금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근데 이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읽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문을 반드시 구하셔가지고 읽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모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정독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출제 지금 요소에 따라서 핵심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지금 필기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별표를 치면서 체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반드시 정독을 먼저 하시고 내용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을 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마차라고 해가지고 1970년대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알 수 있는 소재.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잘 나오냐면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 적절한 것은, 적절하게 묶인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잘 됩니다. 이런 것들 여러 개 나오면 그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제목인 노새 두 마리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노새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보통 노새라고 하면 앞에 우리 그림 있었죠? 여기도 있네요. 이게 노새잖아요. 근데 이 노새가 두 마리입니다. 제목이 노새 두 마리였잖아요. 바로 그 첫 번째 노새가 여기 있는 이 노새, 진짜 노새이고, 두 번째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이 아버지인 노새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의 시점은 이 아버지를 옆에서 아들이 관찰을 해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1인칭 무슨 시점이라는 거, 관찰자 시점이라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 유형상 서술상의 특징이 되겠죠.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럼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이런 것도 미리 여기서 체크를 하고 갈게요. 잔등,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에서 가슴과 뼈의 반대 부분을 말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문제 유형상 단어 뜻, 어휘, 물론 요건 이제 지도서라서 단어 뜻을 적어 놓은 거고, 여기 보시면 바득바득, 신명, 엄청 많죠. 이런 것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어는 단어 뜻을 확인하는 문제로 출제가 자주 되니까 반드시 전부 다 봐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아까 말해줬었던 연탄, 시대적 배경 드러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안 읽을 건데 아까 말했듯이 출제 요소의 핵심이 또 뭐냐면 색깔 바꾸어서 내용 일치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정독을 해라라고 했는데 외울 필요는 없고, 어떤 방식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동네는 시청 화자의 동네는 변두리였으므로 얼마 전까지도 모두 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연탄 배달도 일거리가 그리 많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자가 살아가는 동네는 변두리였으므로 연탄 배달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많았다,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연탄 배달거리가 많았었다라고 하면 틀린 말. 그래서 외우지 않고 정독을 해놓으면 이러한 내용 일치 유형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출제 요소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 자, 아까 시대적 특징 여기 나와 있죠? 문화주택이 들어섰다라는 거. 문화주택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릅니다. 문화주택, 그 다음에 슬래브집, 판잣집,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새동네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아마 여기 보면 요거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요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띄워놓을 테니까.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구동네와 새동네의 차이. 물론 외우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어떤 형태로 낸다? 내용 일치 형태로 낸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노세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 구동네 사람들의 태도와 새동네 사람들의 태도.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내용 일치 형태로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것. 그 다음 쭉 내려갈게요. 쭉 내려가서 마찬가지 여기는 전부 다 내용 일치 형태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 쭉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아까 정리된 거 제가 바라고 했던 거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노세에 대한 구동네 사람들의 반응. 노세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새동네 사람들의 호기심 나와 있죠. 아까 중요하다라고 썼던 거. 당시의 삶. 쭉 내려가면 전부 다 내용 일치. 그리고 여기 이제 교과서 날개라고 하는데 요거 활용해서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출제가 잘 되니까 자습서 보고 교과서 보고 지금 교과서 펼쳐놓고 수업 듣는 학생들은 영상 보는 학생들은 요거 옮겨 적어 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마찬가지 그냥 내용 일치 형태 쭉 보시면 되고, 교과서 날개 또 나와 있네요. 옮겨 적어 놓으시고, 단어 뜻 중요하다라고 했죠. 특히 내신 시험 기간 대비 기간 들어가게 되면 암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한번 읽어만 보시고, 자 마찬가지 내용 일치 형태 쭉. 그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거 하나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에 관한 나의 태도. 주인공이 아버지라고 있었죠. 그래서 노새가 끄는 마차에 연탄을 실어 배달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무리 찾기 힘든 집이라도 척척 알아냅니다. 그러한 아버지는 어떻게 여기고 있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교과서 날개에서도 나가 아버지에 관해 자랑스러워하는 일, 여기 보면 답 나와 있죠. 적어두시고. 됐나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엄청 중요한 거, 여기 서술상의 특징 묻는 문제에서 이 작품은 무슨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시간 순서가 뒤죽박죽되어 있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 현재는 오늘 우리 집에 노새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과거에 무슨 사건 때문이다? 노새가 달아난 사건 때문입니다. 그 사건으로 갈 겁니다. 핵심 사건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새의 상징적 의미도 매우 중요한데,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올라가는 노새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었지만 가장의 책임을 다하려는 아버지를 상징한다는 것. 그래서 힘겹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 그래서 노새 몇 마리, 두 마리, 아버지와 노새 이렇게죠. 쭉 정독 해보셨죠? 읽어보시면 되고, 노새가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탈출해서 도망가는 사건이 진짜 실제로 이제 벌어지는 거고, 도망가는 거죠. 노새가 읽어봐서 알죠? 쭉.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필사적으로 노새를 잡으려는, 그래서 연탄 배달 마차가 언덕에서 넘어지면서 노새가 달아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찾아야 되겠죠. 노새를 위기 부분에서 찾으러 다니는. 그다음에 여기 또 교과서 날개, 노새가 도망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 시큰둥합니다. 관심 안 보입니다. 이기적 태도죠. 쭉 읽어보셨을 거고, 아버지를 보는 나의 심정 마찬가지 답 한번 적어보시고, 그다음에 쭉 내려가면 인물의 성격. 사실 서술상의 특징으로서 이러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을 출제할 수가 있는데, 방법은 직접 제시가 있고 간접 제시가 있습니다. 직접 제시는 그냥 직접 아버지의 성격은 이렇다 저렇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거고, 간접 제시는 그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말 그대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일단은 그러한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를 통해서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와 나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쭉 내려갈게요. 자, 저 도망 막 다닙니다. 내용. 그 다음에 여기 나의 눈에 자동차들이 노새처럼 보인 까닭 읽어보시면 되고, 나에게 노새는 어떤 의미? 내용일치 형태 읽어보셨으면 식구같이 친근하게 정의된 존재이고 멀리서도 보이면 반가운 존재였다라는 것 알 수 있을 겁니다. 단어 뜻 엄청 많죠. 그래서 아마 내신 대비 기간에 좀 많이 힘들겠죠, 이 단어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작품에 반영된 삶의 모습. 도시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구동네
성장과 개발에서 소외되어 경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으로 아버지의 일자리가 위협받았다는 건 결국에는 산업화 도시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 게 상징적으로 아버지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 아버지는 왜 3년차가 아닌 말이나 노새를 끌었을까? 답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내려가고 또 출제 요소가 중요한 거 여기 꿈의 시작 꿈 요 내용은 이제 무슨 내용이라는 거 꿈의 내용이라는 것 이것들도 출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쭉 넘어가고 이러다가 찾으러 다니는 거거든요. 찾아다니다가 읽어보셨겠죠? 이제 꿈속 방금 꿈속이라고 했었죠. 요거 꿈 이야기 말하려는 거 노새를 찾고 싶은 나의 간절한 마음과 결국 노새를 찾을 수 없을 것임을 암시. 그러면 복선 역할을 하는 게 되겠죠. 서술상의 특징 중요합니다. 출제 요소 노새 이동 경로를 따라가면 노새 때문에 벌어지는 소동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사람들의 반응과 행동을 생생하게 전달 현장감과 생동감이 느껴지도록 구체적으로 묘사 노새 때문에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강조 이런 거 다른 뜻도 나와 있고 돌아가서 날개 적으셔야 되겠죠. 자 이러다가 이제 절정 부분에서 공간의 이동상 어디로 간다라는 것 동문으로 가는 것 공간의 이동이 일어난다라는 것 노새를 찾으러 다니다가 동물원에서 보시면 나아가 아버지를 보며 동물원에서입니다. 노새를 떠올린 까닭 적어보시면 됩니다. 출제 요소고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죠. 얼룩말은 노새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그래서 노새와 아버지를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것. 쭉 들어가시면 공간적 배경. 동물원에 방금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어디로 가거든요. 동물원에서 대포집 술집인데 술집으로 가거든요. 그곳에서 아버지가 어떻게든 자기가 노새가 되어서 힘을 내어 보겠다라고 이제 아들이랑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근데 마지막에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한 마리 노새. 아버지는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왔으며 시대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다? 아버지이다. 그게 바로 노새이다.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나아가 철수 어머니의 말을 떠올린 까닭 예시답안 적어보시면 되고 엄청 빠르게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살펴보았는데 정독해서 이런 단원이다라는 거 정도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이렇게 하시고 실제로 내신 대비행 기간 들어가게 되면 조금은 더 구체적인 영상도 하나 올릴 예정입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노새 두 마리는 요 정도 살펴보겠습니다.